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보통은 곱셈 공식과 비교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그 예가 다음과 같습니다.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을 곱해서 이 식을 전개를 통해 나열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랑 같아지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을 보통 우리가 곱셈 공식 혹은 다항식을 전개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전개된 과정을 거꾸로 추적하는 과정이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중요한 거는 그 다항식을 어떤 식들의 곱의 형태로 묶을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때 그 다항식이 각각 어떤 곱을 이루는 각각의 다항식을 우리는 인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곱을 이루는 각각의 다항식. 밑에서 예를 본다면 여기는 x 플러스 1과 여기는 x 플러스 2가 각각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다항식들의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공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었던 거죠. 1번 같은 경우나 2번 같은 경우는 보통 공통인수로 묶는 과정입니다.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에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가 있으면 그것들을 묶어서 가로로 분비하기 전 과정으로 돌려놓는 행동. 그래서 공통인수 있으면 항상 공통인수를 먼저 뽑아내시고 그 다음은 또 필요한 인수분해가 있다면 그때는 그 문제에 맞게 적용시키시면 되고 3번과 4번은 곱셈공식에서 배우셨던 거죠. 합의 제곱식, 차의 제곱식입니다. 그럼 전개되는 다항식이 만약 이러한 꼴로 되어 있다면 그때는 a 플러스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꼴로 전개되어 있다면 그 전개되는 다항식은 a 빼기 b의 전체 제곱으로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 식이 합차로 되어 있다면이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러면 제곱을 빼고 a와 b를 한 번 더하고 한 번 곱한 것들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되고 이건 항 3개짜리 인수분해할 때 많이 쓰이는 건데 앞에가 뭔가 2개의 곱 뒤도 뭔가 2개의 곱 그래서 앞뒤를 이렇게 곱해서 가운데는 일창을 만든 이런 구조들은 중학교 때도 여러 번 연습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80번 문제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건데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6번하고 7번, 8번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6번 문제를 잘 보시면 각 항마다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a 곱하기 y, b 곱하기 y, c 곱하기 y y가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y라는 공통인수를 바깥으로 빼내시고 분배하기 위해서는 가로가 필요하죠. 그 y가 빠져나오고 남는 자리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남게 돼서 전개되는 다항식을 y라는 인수와 이 괄호의 곱의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이 상태가 인수분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7번 같은 케이스는 이쪽에 다 있는 다항식과 이쪽에 있는 다항식이 잘 보면 여기 있는 다항식은 가로가 a에 곱해져 있고 여기 있는 다항식은 가로가 1에 곱해져 있죠. 항이 아닌 이번에는 괄호 자체가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인수가 됩니다. 그럼 공통인수를 바깥으로 빼게 되면 항상 습관적으로 가로를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에 남는 부분은 이 x-1이 빠져나오고 남는 나머지인 a 여기는 x-1이 빠져나오고 남는 나머지인 1을 앞쪽에 있는 부호에 맞추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전개되어 있던 다항식이 x-1과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들의 곱의 형태로 묶이고 이 결과가 인수분해 된 상태입니다. 8번은 짝을 좀 줘야 되는데요. 항이 4개짜리죠. a와 d를 잘 보시면 a가 묶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b와 여기는 플러스 bc를 잘 묶으면 다시 b라는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쪽에서 묶어보면 a로 묶이면서 c-d가 남죠. 뒤에 있는 걸 잘 보면 b로 묶게 되면 마이너스 d 플러스 c가 남습니다. 근데 얘는 앞뒤의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c-d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식을 쓰고 나서 보니 이쪽에서도 c-d가 보이고 이쪽에서도 c-d가 보이네요.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a 가로 c-d 플러스 b 가로 c-d. 그럼 공통인수가 지금은 가로 형태니까 그 공통 부분을 바깥으로 빼내고 다시 가로를 친 다음에 남아있는 a랑 남아있는 플러스 b를 이 가로 아래 잘 묶어 쓰시면
인수분해를 잘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81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가 쉬운데 이 식은 완전 제곱식꼴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꼴로 인수분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a는 그대로 a로 보시면 되는데 b를 1로 보시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 꼴에 a 대신에 a, b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식과 똑같아지게 되고 이 식의 결과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과 같으므로 이 식은 a 플러스 b 대신에 1의 전체 제곱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항 3개짜리 인수분해는 물론 이게 완전 제곱식꼴로 맞춰졌기 때문에 그 꼴에 맞춰도 되겠지만 좀 쉽게 풀이하는 방법은 항이 3개니까 앞에 있는 a제곱은 a와 a의 곱이며 뒤에는 1은 1과 1의 곱인데 곱해서 1이 됐지만 더해서 플러스 2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플러스와 플러스를 주시고 검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1의 1을 만들고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1의 1을 만든 다음에 위아래 두 개씩을 더해서 플러스 2a가 나오고 1차함계수와 비교하니 크게 무리 없이 똑같죠. 그럼 이런 상태로 인수분해 잘 된 거니까 곱할 때는 대각선이지만 묶을 때는 가로는 위아래로 차례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1의 곱인데 같은 식이 두 번 반복됐으므로 a 플러스의 제곱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뒤쪽에 있는 2번도 완전 제곱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라면 x와 x의 곱이며 여기는 5와 5의 곱이겠고 곱해서 플러스지만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므로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첫 번째 가로 치시고 두 번째 가로 치신 다음에 x-5에 똑같은 게 두 번이니까 반복적으로 제곱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2번도 인수분해하는 건데 이번에는 항이 2개짜리죠.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보통 이제 4번 문제를 만약 한번 풀어본다면 4번식을 잘 보면 64는 8의 제곱입니다. 8의 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9는 3의 제곱 곱하기 y제곱. 그럼 이 식은 제곱제곱 지수법칙에 따라서 8x 전체 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요. 지수법칙에 따라 3y 전체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모양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가 성립했다는 뜻은 이게 합차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죠. 그럼 두 개 다항식 이 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곱이 되고 제곱 밑에 있는 a와 제곱 밑에 있는 b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것으로 곱하기로 묶어주시면 되죠. 그럼 제곱 밑에 있는 8x와 제곱 밑에 있는 3y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이렇게 빼준 값으로 인수분해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83번은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전개되어 있는 3개의 다항식인데 지금은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항식인데 3개 항짜리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앞에 2개 곱, 뒤에 2개 곱, 가운데 항을 맞춰주면 되는 꼴이죠. 근데 여기 a제곱이 있다는 얘기는 a와 a가 곱해지는 게 당연할 테고요. 13은 소수니까 그래도 약수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쪽에 13을 두고 이쪽에 1을 뒀다고 칩시다. 맨 끝에 있는 항은 b제곱이니까 b가 당연히 두 번 곱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약수 5를 가지고 위아래 조합을 짜맞춰야 되는데 아무래도 숫자 조합상 1 하고 여기 5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위아래 곱한 5b와 1의 부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해서 8,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큰 쪽으로 곱해지는 숫자에 마이너스를 주고 작은 쪽으로 곱해지는 숫자에 플러스를 주는 게 좋겠죠. 그럼 이렇게 곱한 값은 마이너스 13b가 되고 이렇게 곱한 값은 저렇게 곱한 값은 마이너스 13ab가 되고 이렇게 곱한 값은 플러스 5ab가 되기 때문에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8ab가 정확히 나오죠. 그럼 검산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위에 있는 가로와 아래에 있는 가로를 묶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13a 플러스 5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은 앞쪽에 곱셈 공식에서 했었던 범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식을 곱셈 공식 이용해서 분배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됐었고 이쪽도 여기를 곱셈 공식에서 분배하게 되면 얘가 나왔었죠. 그랬었죠? 그럼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주어져 있는 식을 반대로 이렇게 인수분해하게 되면 전개된 다항식이 이 식과 이 식의 곱의 형태로 묶인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a-b라는 인수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인수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뜻입니다. 역시 전개되어 있는 이 다항식은 실제로 누구를 전개해서 나온 식이었냐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식을 전개해서 나온 결과이므로 이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a-b의 전체 세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식 자체는 곱셈 공식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충분히 무리 없이 잘 풀어낼 수 있으니까 기억할 때 곱셈 공식과 연계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고, 굳이 필요에 따라 이해를 돕는다면 어떤 식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또 다른 식의 전체 세제곱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인수분해니까 곱의 형태로 묶어야 되죠. 가로와 가로의 곱으로. 그럼 첫 번째 가로는 여기 있는 이 3차를 없애고 남는 나머지 네모와 세모를 가운데 부호 맞춰서 덧셈에 맞추어서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가로 치신 다음에 앞에 있는 네모의 제곱,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외울 때 그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서로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플러스 마지막 항을 제곱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도 같은 패턴으로 어떤 식의 세제곱 마이너스 또 다른 식의 세제곱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지수인 3을 떼고 네모 빼기 세모에 인수분해니까 바로 가로를 곱해서 이어서 붙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식의 제곱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네모 세모예요. 거기 부호 반대로 플러스 네모 세모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1번이랑 2번의 인수분해는 좀 더 쉽게 되고요. 3번, 4번은 식 자체가 워낙 잘 보이실 겁니다.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공식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85번 문제. 총 5개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x세제곱 플러스 27y의 세제곱은 3y의 세제곱 이렇게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세제곱 형태로. 그럼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네모의 세제곱 플러스 세모의 세제곱 꼴의 인수분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기 위에 있는 3차를 떼고 x와 3차 밑에 있는 3y를 한 번은 더해 주시는 겁니다. 가운데가 덧셈이었으니까요. 바로 이어서 곱할 때는 앞에 있는 x를 제곱해요. x제곱. 그 두 개 항을 서로 곱하면 x와 플러스 3y를 곱하면 플러스 3xy인데 거기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3xy. 그다음 마지막 뒤에 있는 3y를 제곱한 항을 덧셈합니다. 플러스 9y의 제곱.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자, 87번은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할 때 쓰이는 인수분해 공식이 이겁니다. 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자, 이 공식에서 a 대신에 x로 보시고 b 대신에 만약 항을 2로 보실 수만 있다면, 그럼 a 대신 x를 집어넣으면 이 식은 x 세제곱으로 바뀌고요. 플러스 3 곱하기 a x의 제곱 b 대신에 2로 보신 거죠. 플러스 3 a 대신에 x b 대신에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자, 이 항을 계산해 보시면 x제곱 6x제곱 12x 플러스 8 여기는 이 식이 나와요. 그럼 결국은 위아래는 같은 패턴으로 정리되어 있는 식이 아니겠죠. 그럼 위에 있는 식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을 전개한 식이니 이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결론은 같은 패턴대로 인수분해 될 테니까 a 대신에 x, b 대신에 2를 대입하면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됩니다. 연습을 좀 하시면 저런 것들이 눈에 빨리 보이십니다. 근데 연습량에 따라서 저런 것들을 봤을 때 금방 인수분해가 되는 분도 계시고, 연습이 좀 더디거나 연습량이 충분히 않으시면 이게 도대체 뭘로 인수분해 돼,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있지 라고 고민을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많은 문제와 여러 번의 반복 숫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빠르고 쉽게 정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인수분해 공식 세 번째인데 1번은 마찬가지겠죠. 곱셈 공식에서 했었던 내용인데 얘를 전개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겠죠. 그럼 반대로 이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옵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뒤쪽에는 2번이 좀 문제입니다. 2번은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이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계산해서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좌변식이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약간의 뭐가 필요하냐면 암기가 필요합니다. 우변에 있는 이 식을 전개하면 좌변에 있는 이 식이 되는 거군요 라는 걸 약간의 암기가 좀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이해를 했다 치더라도, 근데 얘가 왜 또 이렇게 되는 겁니까가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결론 이 식에서 이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식을 잠깐 보세요. 이 식을 약간 변형해서 오른쪽 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식 전체에 내가 2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 2가 모조리 항마다 다 곱해지겠죠? 2가 모두 분배되게 되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이 덧셈 되는데, 의도적으로 2a제곱을 a제곱 더하기 a제곱으로, 2b제곱은 b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2c제곱은 c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써보고 나머지는 2를 분배한 식을 직접 쓰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쓸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a제곱 하나랑 여기 있는 b제곱 하나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b를 묶으면 많이 보던 식이죠? a 빼기 b의 전체 제곱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b제곱 하나랑 여기 있는 c제곱 하나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2bc를 묶으면 플러스 b-c의 전체 제곱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기는 c제곱 하나랑 여기는 a제곱 하나랑 여기는 마이너스 2ca를 묶으면 플러스 c-a의 제곱, a-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항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 식에는 곱하기 2가 없었어요. 곱하기 2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원래 없었던 식에다가 없었던 2를 곱하게 되면 식의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 바깥쪽에다가 2를 곱한 만큼 나누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2분의 1의 곱셈이 되겠죠. 그럼 이 앞에 이 전체식 계산한 결과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야 이 부분이 결국은 여기랑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요 식을 전개한 게 2분의 1 중괄호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 네, 이 식을 정의한 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렇게 곱하기 되어 있는데 2분의 1이 가운데 껴있으면 조금 보기 안 좋죠. 그래서 2분의 1 앞으로 당겨줘요.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중괄호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식이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식에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네요. 여기 사이에 오탄 것 같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빠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채워 넣으시기 바래요. 90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는 건데 제곱식이 여러 개 있고 항이 6개나 되는 인수분해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눈치껏 뭐라고 판단하셔야 되냐면, 이게 혹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를 혹시 변형해서 만드는 식이 아닐까라고 고민해야 되는데, a는 a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b 대신에 부호를 잘 봐야 되겠죠. 여기 b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b를 마이너스 b로 고쳐 쓰고 c를 1로 고쳐 쓴다면 이걸 보고 눈치를 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식이 이렇게 변형되겠죠.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b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c 대신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1, 그 다음에 2 곱하기 ab, 이렇게 두 개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하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2ab가 나오고, 2 곱하기 bc, 이렇게 두 개 곱하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b가 나오고요. 그 다음 플러스 2ca,
이렇게 두 개를 곱하라는 뜻이니까 a와 2를 곱하면 플러스 2a. 자, 쓰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식이 네,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금 b가 빠진 상태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a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2ab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식과 지금 내가 정리한 식이 똑같다는 뜻은 이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 되듯이 이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a 대신에 a, b 대신에 마이너스 b, c 대신에 1을 쓰면 되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을 전체 제곱한 식과 같다. 이 식의 결과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아집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을 일단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식은 무엇을 인수분해해서 나온 식입니까? 라고 하는데 보통 3차가 3번씩 나오고 뒤에 있는 식으로 3개항의 곱에 3이 곱해져 있는 식도 역시나 흔치 않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쪽에 배웠던 공식 중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3차 떼고 여기 있는 3차, 여기 있는 3차, 여기 있는 3차를 떼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인수분해가 바로 이어서 곱해야 되겠죠? 1차, 2차를 곱해야 3차가 나오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한 다음에 뒤에 뭐 붙이냐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붙이시면 주어지는 식이 인수분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시 2분의 1 중괄호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앞쪽과 붙여서 마무리하시면 인수분해가 끝났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은 b를 나머지는 그대로 보시는데 b를 마이너스 b로 고쳐만 쓰시면 이 식의 구조가 그대로 이어서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3차를 떼고죠. 3차 떼고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곱과 이어서 곱하는 뒤쪽에 이 이어서 곱하는 식에는 여기 있는 내용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거를 제곱 플러스 여기 있는 거를 제곱 플러스 이 양을 제곱 하시고 얘랑 얘랑 곱한 값의 부호 반대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곱한 값의 부호 반대, 여기랑 여기랑 곱한 값의 부호 반대, 여기랑 여기랑 곱한 값의 부호 반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곱한 값의 부호 반대를 쓰게 되면 플러스 a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곱한 값의 부호 반대 플러스 bc, 여기랑 여기랑 곱한 값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ca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걸 끝까지 다 인수분해하게 되면 2분의 1 한 다음에 첫 번째 가로는 그대로 내려서 쓰시고 그 다음은 이 부분을 인수분해 했었던 거죠. 그 부분이 중괄호하고 요렇게 빼기 요렇게 빼기 요렇게 빼기예요. 그럼 A는 그냥 썼던 거고 B만 마이너스 B로 고쳐 쓰고 C도 그냥 썼던 거니까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여기서 여기를 뺐던 거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B에서 C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둘 다 음수를 제곱한 거는 둘 다 양수를 제곱한 값과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뺀 값 C에서 A를 빼면 C 마이너스 A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빼게 되면 부호는 동일하겠죠. C 마이너스 A의 제곱에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